오늘 소개할 제품은 매키에서 새롭게 발매한 DLZ 크리에이터 믹서입니다. 이 믹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아마추어 작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레코딩부터 오토믹스와 샘플 재생 탭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C 타입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후면 단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풋 단자로는 오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탑재되어 있는 XLR 인풋 4개랑 라인 인풋 2개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모바일 장비와 연동이 되어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이 가능합니다. 스피커 아웃 단자와 더불어 4개의 독립적인 헤드폰 아웃풋도 제공합니다. 즉, 동시에 4명이서 마이크를 연결하고 각자 헤드폰을 끼고 4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mp3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인풋과 USB-C 타입, 그리고 램포트 단자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SD카드랑 USB 드라이브 부분으로는 바로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멀티트랙 레코더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세요. DLZ 크리에이터는 이지 모드, 인핸스 모드, 프로 모드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사용자의 음향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수준에 따라 편리하게 셋업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 모드는 빠른 작동을 위해 미리 설정된 채널 스트립 설정을 제공하는 반면 프로 모드는 사용자가 더 전문적이고 섬세한 에디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편리하고 상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가장 쉬운 버전인 이지 모드로 초기 셋업을 진행해 볼게요. 초기에 화면을 보시면 이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지 모드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셋업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손쉽게 초기 셋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페이더 레벨을 먼저 맞춰주고요. 헤드폰 아웃 채널 체크 및 노브를 통한 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헤드폰 단자에 대한 체크를 위해 장비를 연결해 주시고요. 이후 단계에서 각 헤드폰 단자별 사운드 체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필요한 만큼 인풋 소스를 연결하고 어떤 종류의 소스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모델로 인풋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인풋 레벨을 잡아주는데 들어보시면서 레벨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인풋 세팅도 똑같은데요. 연결하신 인풋 채널이 하나라면 나머지는 스킵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널 5번부터 10번까지는 라인, 억스, USB, 블루투스, 디스크 등 별도의 입력 장치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9번, 10번 채널에 있는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 화면이 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샘플 채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탭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레벨도 조정해보시면 되고요. 스피커 셋업에 관한 부분도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스피커 셋업에 관한 부분까지 지나게 되면 초기 셋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비 자체에서 진행을 해주니까 음향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초기 셋업을 마쳤으니 상세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채널 운용 및 이펙트에 관한 부분을 볼게요. 저희는 초기 셋업에서 인풋 레벨과 입력 소스들에 대한 설정은 완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채널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 그리고 이펙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정도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입력 채널은 모노 4채널, 스테레오 4채널 해서 총 12채널을 지원하고 있고요. 감도가 낮은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80dB까지 인풋 게인을 지원한다고 해요. 네, 화면에서 채널 메뉴를 눌러서 각 채널의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메인 화면에서 그냥 원하는 채널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세부 설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펙트에 관련한 부분은 이지 모드에서는 따로 설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세부적인 프로 모드를 활용해서 같이 볼게요. 내장 이펙트 섹션에서는 파라메트릭 EQ, 디에서, 컴프레서 게이트, 리버브랑 딜레이 같은 이펙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노브로 상세값 조절이 가능합니다. 프로 모드는 이펙트 각각의 세부적인 값들이 조정이 가능해요. EQ와 게이트, 컴프레서, 디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펙트들의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리버브와 딜레이 같은 경우에도 프리셋만이 아니라 각 값들을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펙트를 디자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인핸스 모드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같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기능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로 모드와 다르게 간결하게 세팅되어 있는 프리셋에서 레벨 정도만 조절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이펙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이펙트 중에서도 특히 디에서 기능이 있다는 게 크리에이터가 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LC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특징인 인공지능적인 믹스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방송 운용에 용이하도록 마이크 입력 레벨 설정부터 이펙트 처리, 헤드폰 출력 레벨 설정들과 같은 작업을 몇 초 안에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토믹스 기능을 사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여러 채널을 믹스하고 출력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스트리밍 방송을 참여하는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스냅샷 기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다른 장비에서는 씬이라고 부르는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세팅 값을 하나의 스냅샷으로 저장을 해뒀다가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둔 다음에 불러오기 하시면 그 세팅 값이 그대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샘플 패드 기능이에요. 사운드나 효과음을 미리 지정해둘 수 있는 6개의 샘플 패드가 있어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플레이백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미리 세팅해둔 샘플 패드를 활용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뱅크라고 적힌 부분을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개의 뱅크에 6개씩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총 24개의 효과음을 미리 지정해뒀다가 플레이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능인 레코딩 기능을 이야기해 볼게요.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바로 레코딩은 진행이 가능하세요. 다만 몇 가지 설정이 가능해서 설정 탭만 간단히 같이 볼게요. 설정 탭에서 레코딩 라우팅 화면을 보시면 레코딩 타입과 저장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정 창을 보시면 원탭 레코드라고 보이실까요? 네, 원탭 레코드 기능은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바로 레코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장비 자체의 디폴트 값 설정은 화면에 보이듯이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스크린에서 스타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녹음이 진행이 돼요. 다만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원탭 레코딩을 활성화시키시고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에 편리하신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시고 나면 각 디스크에 DLZ 크리에이터 레코딩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 폴더에 각 파일이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짧지만 중요한 부분만 쏙쏙 정리해서 DLZ 크리에이터 제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